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식 25일 차예요. 저는 지금 피 검사를 7차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2차 피검을 했을 때 제가 약을 끊으라고 해서 약을 끊었으니까 한 2, 3일 있다가 당연히 생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15일 됐나요? 네, 지금 생리 예정일이 4월 30일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11일, 12일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피검 때의 그 증가 속도가 제일 느리고 그 뒤로는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6차에서 7차까지 검사했을 때 72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634가 나왔는데 그게 응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피검사를 베타 지수가 원래는 604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후에는 더블링이 돼서 1200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72시간 이후에도 1027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완전한 2배는 아니고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 혹은 1.4배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카페를 찾아보고 막 이래도 이런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보면 진짜 증가 속도가 뭐 100이라고 하면 그 이틀 후에는 130, 뭐 이렇게 되는 정도예요. 아니면 뭐 120,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저처럼 막 133에서 356 이렇게 또 2배로 증가했다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절대 없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시험관 다니면서 난임병원 외에 제가 서브병원 다녀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거는 제가 임신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서브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 서브병원에서 의사 소견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병원 상과 선생님한테 2번 지금 피검사를 받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356에서 지금 거의 634로 나왔어가지고 더블링 잘 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셨는데, 이제 72시간 간격으로 634에서 이제 1027까지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그 뭐죠? 애기집이 보일 수치도 아니어가지고 애기집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또 고민이 엄청 늘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진짜 배가 지금 증상이 엄청 화장실에 정말 이제 큰 거를 막 자꾸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스가 정말 가득 차고, 근데 이거는 저의 임신 증상이에요. 그냥 변비가 생기는 거. 근데 자궁의 임신일 때도 배뇨감이 엄청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심해서 배가 막 뒤틀릴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진짜 배가 제일 아팠던 거는 약을 딱 끊고 그날 새벽에 진짜 배가 찢어지듯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가 거의 100대여가지고 그 수치에서는 막 출혈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해서 걱정은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난임병원에 갔더니 약을 다시 써보자 이래가지고 약 이틀 썼다가 수치가 133밖에 안 나오는 거 보고 끊으라고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끊고 나서 이제 더 상승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뭐 60, 63, 그래서 뭐 92, 그다음 133, 356, 604, 뭐 1127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화학적 유산이다, 뭐 자궁의 임신이다, 아니면 뭐 정상적 임신이다,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아니면 도대체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당연히 제 몸이니까 제가 알아야 되긴 해요. 이 수치가 떨어져야 제가 비임신 상태가 돼서 또 다시 시도를 해볼 테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임신도 아니고 뭐 유산도 아니고 뭐 지금 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몸이 막 엄청
몸이 또 엄청 임신 증상이 미친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잠이 오고, 몸이 계속 피곤하고, 막 뭐 식욕은 또 올라가고, 막 그래요, 지금 몸이. 그래서 좀 뭐, 한 산부인과 갔다 칠자 검사하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카페 엄청 찾아보고 막 했는데, 제가 또 T라서 되게 이제 시니컬하게 그냥 글을 썼더니 또 댓글도 엄청 시니컬하게 달리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예후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아니면 막 다른 엄청 긍정적인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뭐 늦은 착상일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해보자. 뭐 애기 집 볼 때까지 파이팅 막 이런 글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긍정 댓글도 좋고 뭐 어떤 댓글도 참 좋은데 그냥 이제 막 정말 저는 팩트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사실 그 팩트라는 거는 초음파를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초음파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뭐 내일 아기 집이 보이고 난항까지 보이는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또 얼마나 지옥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인다 이 말씀 하시는 순간 저는 지옥이 될 거고 어디 있는지 이제 또 찾아 헤매겠죠. 그래서 찾아 헤매봤자 찾아 헤매고 또 항암 주사인 MTX를 맞던가 아니면 소파수를 하자고 말씀하실 텐데 제가 이미 한 번 자연 임신으로 자연 배출을 해봤잖아요. 그때 진짜 앞이 노래졌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끔찍하고 이제 막 미리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해봤자 뭐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아닌데 그래서 우선은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애기 집이 보이고 난항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심장 소리를 못 듣고 유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심장 소리가 이렇게 수치가 계속 비정상이었었는데 들릴까 막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막 이 고민 사이에서 진짜 며칠을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시험관을 해서 임신 수치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또 이면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뭐 병원을 탓하거나 뭐 병원이 밉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와, 왜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진짜 고차수이시고 막 시험관 여러 번 하셔가지고 임신이 되게 여러 번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화학적 유산을 여러 번 겪으신 분도 있고 또 뭐 정말 유산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계시는데 그런 케이스 분들이 피검사 수치가 1차가 낮게 나왔을 때 그냥 덤덤하게 그걸 흘려보내는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이제야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래서 저러셨구나. 그리고 2차 피검의 수치를 봐야지 좀 마음을 안심하시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진짜 진심이 담겨가지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00 이상이 사실은 5배를 넣었으니까 또 그래서 200 이상이 돼야지 좀 1차 피검에서 200 이상 나와야지 안정권에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만출할 수 있고 더블링이 이제 막 착착착착 잘 돼야지 그렇다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연임신 물론 자연임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연임신이었을 때는 임태기가 진짜 엄청 진했고 저 첫 피검 했었을 때가 거의 100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도 8주 안에 아기가 심장이 안 뛰어서 보내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의 영역, 임신의 영역은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난임병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물론 어떤 병원이든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까지가 있고 신의 영역으로 저희가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게 퍼센티지가 난임병원은 훨씬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저희 담당 선생님도 사실은 저한테 분명하게 2차 때 약을 끊으라고 하시면서 화학적 유산으로 가는 길이다. 임신은 분명히 된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이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적 유산으로 가는 길이면 수치가 자꾸 떨어져야 되는데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장담을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이제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제 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의 영역은 진짜 계속 널뛰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막 고갈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이제
어떤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것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이런 임신 증상이 또 사라질 거란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지금은 막 이제 막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도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막 진짜 밥을 한 끼라도 굶으면 약간 속에서 되게 막 속쓰림이 되게 심해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배가 고파서 막 미친 듯이 먹고 이러지는 않는데 좀 그런 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증상까지는 그렇고 제가 이제 유산 중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이후에 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멘탈이 다 나가가지고 영상 찍을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이것도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지. 그리고 지금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무 제가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고, 이제 내일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 뭔가 방향이 정해져서 어떤 식으로든 잘 마무리, 아니면, 예, 잘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또 다음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피검 수치가 또 계속 올라가지고 자궁을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난임병원에서 마지막 7차 피검을 하고 초음파를 하자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기집을 보고 왔어요. 아기집하고 난항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드문 경우긴 한데 이렇게 보인다. 근데 이제 수치가 늦게 올랐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는 않을 거다. 이제 중간에 흐르면 이제 꼭 병원으로 다시 와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 자궁 안에 있는 거로 확인해서 자궁의 임신은 아니어가지고 뭐 MTS를 맞는다거나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선생님께서 이제 아기집을 확인됐으니까 임신 확인서를 끊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인생 두 번째로 이렇게 임신 확인서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우처도 좀 신청하고 우선은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심장이 안 뛰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선은 난임병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병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소견을 들었는데 거의 같아요. 다르지 않고 서브병원도 이제 수치가 올랐던 게 너무 이제 두 배가 아니었었으니까 예후가 이런 경우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 만추한 경우도 있어서 그냥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초음파로 추적을 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의 피검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피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진짜 계속 본원 가고 막 서브병원도 가고 이제 막 마트도 못 가가지고 며칠 동안 너무 몸이 계속, 이게 이제 피검이 1000이 넘어가니까 저만 그렇겠지만 이제 오늘은 거의 195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두 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봤을 때 1092였는데 이제 이틀 후에 보면은 거의 2000이 넘어야 되는데 또 이제 1951 정도 나온 거니까 또 두 배가 못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이렇게 1900대가 넘어가면 1500대부터 아기집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몸살 나는 것 같고 막 유방통이 너무 심해지고 이제 막 너무 피곤하고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식욕은 그렇게 막 그렇진 않는데, 그리고 막 이제 모든 냄새와 약간 후각이 민감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몸에 증상이 오는데 이제 전에 그 서브병원에서 봤던 선생님께서 찾아주셨던 이 작은 게 아마 아기집 같다라고 하셨던 게 그게 아기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0.4에서 좀 3cm 정도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보이는 게 중요하고 아기가 심장이 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그 행운에 정말 뭐 만출의 케이스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우선은 자궁의 임신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좀 안도를 했고요. 저도 피검이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막 2배도 아니고 2배 가까이 오르긴 하지만 막 이게 아니니까 저도 답답한데 아무도 주변에서 희망적인 얘기, 심지어 맘카페에서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물론 제가 글을 막 긍정적으로 쓰질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뭐 그리고 시험관에서는 낮은 이제 그 증가율이 뭐 높은 그 유산율을 보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지금도 남편은 절대 믿고 있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또 시험관으로 임신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피검 수치가 이런 식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구나, 이걸 안 것도 또 처음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기 집하고 난항을 보고 왔고, 배가 좀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생리하는 것처럼 싸르르 아프고, 어저께는 진짜 자궁이 임신일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괜히 옆구리가 너무 아픈 것 같고,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픈 것 같고, 막 별관 증상이 막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너무 무서워서 초음파를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냈는데, 선생님이 이제 피검사 수치를 안 보시고 그냥 초음파부터 보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바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낮게 오르면 의미 없어요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오늘은 얼마가 나왔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피검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병원이 5배가 너무 잘 나와서 좋기는 한데, 좀 선생님께서 환자들의 정보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보시거나, 뭔가 파지티브한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진짜 초반에 아이를 포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게 데이터 상에서는 높은 율로 다 유산이 돼버리니까 저한테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는 진짜 저도 제 성격에 너무 맞아서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서운한 거 있죠. 근데 이건 인간적인 서운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숫자로 말하고 이렇게 그 의학적으로 말하는, 과학적으로 말하는 세계에서의 저의 마음은 좀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남은 배아도 있고 계속 또 봐야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군요 하고 이제 왔는데, 설명은 오히려 이제 서브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해주셨죠. 원장님께서 수치가 안 좋아서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 선생님도 아마 그런 이제 베이스로 말씀 주셨을 거고, 이게 이제 심장 소리 기다리다가 심장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땐 정리를 해야 되고, 아기가 안 보이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기 집하고 나랑 보이는 거는 큰 이슈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기 집하고 나랑이 안 보일까봐, 혹은 다른 곳에 있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자궁 안에 있었고, 난항까지 잘 보인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아기가 생겨날지, 뿅 하고 생겨날지, 아니면 심장 소리를 들려줄지, 이거는 또 데이 바이 데이를 제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겪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검 7번 하는 동안 너무너무 피가 말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피가 말렸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진짜 막 초음파 하면서도 막 울었어요. 그래서 자궁 임신일까봐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좀 다리를 잡아주시더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남편도 막뭐 절대 지켜야 된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게 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산 많이 한 친구도 아이가 아프면 미리 떠난다, 그렇게 별로 떠난다 언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저도 유산해봐서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시름 났어요, 사실은. 예, 아이가 자궁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시름 났고, 여기서 아이가, 제 욕심으로 아이가 힘을 내줘서 좀 오래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믿어야 될지. 근데 이제 그냥 잊고 살아보려고요. 일주일 또 잊고 살아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간만이죠. 지금 피검사하고 아기 집까지 본 것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일주일 동안 진짜 눕는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선생님께서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누워만 있고 일주일 동안 별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초음파를 보러 갔고 그때가 진짜 피 말리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요. 갔더니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태아가.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놀랬고, 저는 이제 화학적 임신, 화학적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아까지 보이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은 뛰지를 않아서 이제 오늘로 유산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서부 산부인과를 갔더니 거기서도 주시는 말씀이 난황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아이는 난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소리는 서부 산부인과에서는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황이 커가지고 지금 오늘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끝까지 희망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서브 산부인과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난임병원에서는 엄청 빠르게 판단을 이렇게 착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조금 뭐 심사숙고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이런 흔적 없이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딱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남편이 서브 산부인과도 가고 싶어가지고 소파수술 일정을 안 잡고 그냥 약물 배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테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이테톡이라는 약이 위장약이잖아요. 위장약인데 이제 유산에 더 탁월해가지고 그 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연임신을 해서 5년 전에 유산 자연 배출을 했었을 때도 그 사이토텍을 질정으로 넣고 또 먹고 해가지고 1시간 안에 아기집을 배출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서 약물 배출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물 배출을 하겠다고 해서 사이테톡을 3알만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혀 밑으로 녹여서 먹어라라고 안내를 주셔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진짜 또 멍청하게 족발을 먹은 거 있죠. 그래서 족발을 든든하게 먹고 그 사이테톡을 입안에서 녹여가지고 약간 거품식으로 나는데 맛은 다행히 쓰지도 않고 무맛이어가지고 먹을만은 했는데 왜 녹여서 먹으라고 했는지 한 진짜 정확히 2시간 후에 알게 됐는데 2시간 후부터 이제 맑은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가 진짜 이제 쭉 나왔는데 엄청 피가 많이 나왔다 이 정도로 느껴지진 않고 그냥 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구토 증상이 부작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토하기 시작하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토했을 때 만약에 녹여 먹지 않았으면 약을 토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00% 들더라고요. 다행히 다 녹여 먹어가지고 토할 약은 없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먹고 이제 하는데 아기집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배만 진짜 미친 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자연 배출을 해봐서 그때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진짜 하늘이 노래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아프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아플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아기집이랑 덩어리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6일이 지나갔거든요. 사이트톡을 먹고 6일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의 한 4일, 3일째는 몸이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좋고 3일째부터 그 피가 약간 줄어들더라고요. 출혈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줄어드나 보다 하는데 거의 4일, 5일, 6일 이때쯤 아예 진통을 하듯이 배를 막 자궁이 내 몸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것 같고 그 부분이 막 타오르면서 막 쥐어 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저녁하고 아침에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때가 진짜 진통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6일차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막 아파서 뒹굴다가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냥 월요일도 이제 공휴일이어가지고 일요일까지 참으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응급실을 갔는데 우선은 이제 큰 병원에 이제 차병원 응급실을 가려고 하니까 차병원 응급실은 차병원을 다니는 환자에 대해서 응급 처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초음파만 봐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약간 사이테톡을 먹고 아기집이 배출이 안 돼서 제가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초음파를 보면 잔여물이 있을 건데 이거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소파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이테톡이라도 조금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차병원은 그냥 초음파만 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초음파 안 보겠다 하고 그냥 이제 나왔는데 또 다른 병원의 응급실은 상가 응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그냥 출산에 대한 것만 보지 이런 유산에 대한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 갔다가 이제 또 다른 병원 알아봐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119에 전화를 하면 119에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면 적절한 병원을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받은 병원을 갔는데 그 제안받은 병원에서도 저는 지금 상가적인 이슈 때문에 갔는데 자꾸 저한테 엑스레이를 찍자, 배가 아프니까 복강경 CT를 조영제를 넣어서 한번 찍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응급실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지금 사이트톡을 먹고 이렇게 아픈 거고 이제 아기집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 질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상가 당직 선생님께서 안 봐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배는 진짜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진통제만 응급실에서 맞고 있다가 상가 선생님한테 이제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한 두세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럼 오케이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분만실로 이동을 시켜라라고 해가지고 분만실을 갔는데 세상에 초음파를 보니까 아기집이랑 덩어리가 남아 있어서 그게 경부를 좀 막고 있어가지고 핏덩이를 제거를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자궁경을 넣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툭 자르는 느낌이 났는데 이게 마취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막 분만실에서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이 자른 조직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할 테니까 외래에 와가지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래서 소리를 진짜 비명을 미친 듯이 지르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사이트톡이랑 진통제 같은 거를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먹고도 배가 미친 듯이 너무 아프면 응급실을 오고 그게 아니면 그냥 본 난임병원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처방전을 보니까 진단적 소파수를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셨는데 이게 무슨 핏덩어리를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제 자궁을 긁어내신 건지 저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또 막 긁으면 사실 유착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이테톡을 이제 한 번에 세 알을 먹던 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한 알씩 처방을 받아서 그날 집에 오자마자 사이트톡을 먹었어요. 근데 뭐 이제 먹는 복용 방법도 옛날에 녹여서 먹으래 그랬는데 전화해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하고 넘겨서 먹었어요. 진통제랑 같이 먹으니까 이제 괜찮고 뭐 그 진단적 소파수를 해서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프진 않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배가 아프지 않고 그 약을 먹으면 진통도 좀 참을만 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극한의 고통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배가 진짜 뒤틀리고 너무 아프고, 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보고 뭐 만약에 남아 있으면은 소파수를 할 건지 뭐 기다릴 건지를 이제 본다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생리할 때 이제 덩어리째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이트톡이 자궁경부를 말랑말랑하게 해줘서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밀어낸다는데 아기집이 전혀 밀려 나오지 않고 저는 엄청 큰 덩어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 꿀렁하는 느낌 있잖아요. 여자들은 약간 구렁이 낳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구렁이 낳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전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덩어리가 안 나도 그냥 피로 그냥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걱정스럽고 지금은 피가 그냥 패드 한 장 정도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사인인 건지 나쁜 사인인 건지도 모르고 또 이런 사실 유산은 처음이잖아요. 시험관으로 임신해서 유산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정보도 또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시험관 처음 했을 때랑 또 다시 그 제자리로 온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제가 다 겪어가지고 그냥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서, 음, 그냥 인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선은 예약을 좀 당겨줄 수 있는지 병원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병원에 처방받았던 것들을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병원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참을만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좀 참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다행히 오늘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도 눕눕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산을 해서도 어딜 나갈 수도 없고 배가 아프니까 막 많이 걸을 수도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는 걸을 수 있는데 안 걸은 거고 유산을 할 때는 못 걸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집에서 쉬지 않으면 몸이 체력이 진짜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나마 고통이 없고 진통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좀 살만은 한데, 와, 정말 그 응급실에 가기 전에 그 고통이라는 게 제가 웬만하면 너무 아파도 응급실 가자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남편이 119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걸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이제 세 군데를 가고 이제 세 번째 병원에서 겨우 상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 아, 응급실에 가서 좀 환자에 맞는 그런, 물론 당직 선생님이 안 계실 수는 있지만, 제가 전화를 해보고 간 거였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께서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께서 물론 낫지도 안 하고 건드려서 너무 아프긴 했지만, 그 선생님께서 그래도 초음파 보고 자궁경으로 그렇게 뭔가를 떼내니까 안 아프게 됐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고 해가지고 꼭 프로토콜대로 배가 아프면은 복강경 CT를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절차는 좀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환자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환자니까 의견을 못 낸다? 그냥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파 죽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한 5번 얘기했어요. 복강경 CT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저 그 배가 아닌데 왜 복강경을 찍어야 되는 전 찍고 싶지 않다. 조영주에도 별로 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했더니 그러면 상과 선생님 보여드리는데 상과 선생님이 보시고 나셔도 CT 찍자고 하실 수 있다. 복강경 CT 그 복강경 CT. 그래서 아 알겠다. 그럼 상과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면 찍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상과 선생님은 초음파만 보시고 전혀 저 그냥 사이트톡 처방해 주시고 보냈거든요. 이거 원인이 그거니까 사실 뭐 제피 검사에 염증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임신은 양성 반응 나고 이러는데 제가 무슨 복강경을 찍겠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우선 아기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 상태고 배는 계속 고통이 가끔씩 오는데 응급실에 갈 때 1에서부터 10까지의 고통을 20이라고 하면 지금은 진짜 1, 2 정도, 그러니까 아니죠. 한 3에서 3.5에서 4 정도의 이제 고통이 골반 쪽으로 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히 배출이 안 돼서 아픈 건지, 뭐 때문에 아픈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품고 있어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기다리고요. 기다려보고, 이제 난이병원 가서 초음파 봐서 이제 또 스팟을 하자고 하시면 스팟을 하고, 그게 아니면 또 사이트톡 먹고 기다리라고 하면 또 기다리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너무 아팠던 경험이고 이렇게 또 아기집이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배웠던 하나의 또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선은 깨끗하게 뭔가 제거된 느낌은 아니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약물 배출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지금 거의 한 7일을 이렇게 아픈 거거든요. 7, 8일을 약을 먹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뭔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럼 이럴 바에는 그냥 소파술 한번 해가지고 15분 아프고 마는 게 낫잖아요. 7일을 지금 계속 부정출혈을 하면서 계속 RPGB 배출되기를 기다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에는 그냥 소파술 흡입술로 해서 그냥 15분 그냥 잠깐 아프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생제 먹으면서 제 몸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톡이 이 아기집을 흡수를 하거나 태반 흡수를 하거나 이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잔존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진짜 큰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지금 좀 다시 건강해져서 빨리 다음 임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아기를 좀 잘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 끓여서 먹으면서 아기를 좀 달래고 싶었어요. 이 미역국 먹고 건강하게 잘 가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도 6주 동안 품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해준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차가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좀 잘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별일 없이 잘 버텼지만 앞으로도 좀 이게 잘 정리되고 몸이 다시 정상으로 잘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저는 이제 약 먹고 끝나면 좀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임신을 거의 한 달째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두 달째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GT를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거니까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저한테 남은 보험 회차도 이제 정부 지원 회차도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많이 고민이 되고요.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고민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댓글 보면서 소통하고 이러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